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로마로 향하는 길목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해 번영을 누렸던 도시 플로리나와 비톨라.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 플로리나에서 발견한 역사적 유물들과 은혜로웠던 여성 수도원 방문. 그리고 국경을 넘어 도착한 비톨라에서 찾아본 비잔틴 시대의 거대한 바실리카 교회까지. 비아 에그나티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에데사 방문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 플로리나 그리고 비톨라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에데사에서 플로리나로 가는 뭐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이번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자, 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말 오나 안 오나 했는데 마치 플로리나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플로리나로 갑니다. 이게 또 마침 이 청년들 그리스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마침 플로리나까지 가는 거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렇게 플로리나까지.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탄 청년들을 다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에데사를 지나서 플로리나, 그다음에 비툴라를 통해서 이제 오흐리드까지 가는 여정 중에 플로리나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플로리나는 정말 생소한 도시지만 그리고도 이 마게도니아에서도 아주 깊숙한 산악 그러한 도시이지만 이제 그대로부터 이제 이 비아 에그네티아가 지나면서 군사적 목적,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포스탈 로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에그네티아 도시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정말 여러 개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마게도니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났을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북서 마케도니아의 최전방 도시인 플로리나까지 왔습니다. 이 플로리나는 통상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는 플로리나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정도로 가장 끝 이렇게 있고, 통상 데살로니가에서 달리는 기차의 종점이 바로 플로리나입니다. 그렇죠. 네. 플로리나까지 이제 기차가 오고, 그래서 이 반대로 이곳 사람들은 이 플로리나는 그리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이 플로리나가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겨울철에 굉장히 많은 눈이 온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여러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묵기 때문에 그나마 관광으로 조금 번화한 도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쪽 남쪽으로 탁 트인 지역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산 위쪽에 이렇게 위치한 숙소를 잡았는데 역시 스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시내로 들어오니까 뭐 그냥 중소도시이면서 여름에는 많은 그 재래시장이 발달이 돼 있고, 이 플로리나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로마 시대 때의 로만 로드 에그네티아가 이렇게 지나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고요. 특히 이곳 플로리나에서는 그렇죠. 이제 정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톨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오흐리드를 통해 듀러스 그 일로리건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현대의 뭐 마을은 자그마하지만 작은 소규모 도시지만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잘 2, 3세기 그러니까 한창 로마가 번성하고 또 마침 이곳을 지나는 에그네티아 그렇죠. 로만 로드가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시대 때의 모자이크를 이렇게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나가 비아 에그네티아에 지나는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제 발굴은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이 박물관 규모가 자그마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곳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곳이 비아 에그네티아가 지난다는 이정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플로리나까지 사실 뭐 아드리안해에 도착한 로마가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곳에 2층에 아주 귀한
에그네티아를 찾아 나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마일스톤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리나의 위치를 보면 이 마게도니아 산악지대에서 정말 외부의 문물이 미칠 수 없는 깊은 고립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로마까지 연결되는 에그네티아 길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로마 문화가 들어왔고 또 로마 시대 때 이어서 비잔틴 시대 때까지 왕성하게 에그네티아 길이 활성화되면서 로만 비잔틴의 요소들이 이 헬라의 소도시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 그가 일루리곤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연결되는 고대 이 에그네티아의 이 길은 결국은 로마의 군사도로이면서 복음의 길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를 연결하는 그 길목이라는 것이 바로 이곳 플로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일스톤에 적혀 있는 이 언어의 내용을 한번 고대 헬라어일지라도 이 헬라어를 앱으로 대면 행운 번역이 돼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건한 황제.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황제 때 또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 길이라는 것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으로부터의 행운. 그래서 행운을 빌면서 행운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황제 콘스탄틴과 또 막시미우스누스 그리고 시저 플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비잔틴 시대 때에 또 로마 시대 때에 이 이정표를 세운 황제와 그리고 안전한 길을 기원하는 글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보고 또 계속해서 이제 헬라 시대 때의 그 유물과 또 더불어서 이어서 이곳에 발전했던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정말 작지만 귀중한 이 현장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무덤에 특히 이제 이 플로리나의 아주 자그마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유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이곳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이제 아프로디테 또 남성들일 경우에는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이제 이렇게 신들을 이렇게 새겨 놓아서 기념을 했다면 근데 왜 이곳 플로리나가는 구석진 외진 곳에 이렇게 로마식 또 유물들이 나왔느냐? 바로 이것이 이 플로리나가 로마의 군사로였던 그렇죠. 에그네티아 길이 이곳을 지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로마의 유물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네아폴리에서 일루리곤까지 연결되던 고대 로마 그렇죠. 에그네티아 길이 지나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로마의 유물들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로마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어서 이 비잔틴 시대 때까지 번성을 하면서 특히 콘스탄티노플까지 비아 에그나티아가 그냥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플로리나는 이름도 없는 도시였지만은 에그네티아가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활성화된 상업 도시가 된 것이죠. 네, 아주 수준 높은 유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던 무역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잔틴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에 이곳까지 이렇게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은 계속해서 비잔틴 시대 때에도 이곳 에그네티아 길을 이용하면서 네, 그러시죠. 아주 이렇게 십자가 반가워요. 굉장히 그 발달되었던 교회의 이죽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골 구석진 곳까지 이렇게 비잔틴 문화가 교회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에그네티아 때문에 이 길을 지나면서 결국은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생겨났습니다. 로마가 건설한 거대한 식민지, 이 아시아와 중동의
까지 연결되는 그곳에서 막대한 이 곡식과 많은 그것들을 바로 로마로 가는 길목이 이 바로 에그네티아가 바로 이곳을 지나면서 정말 계속해서 번성했던 플로리나의 도시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곳에 이제 수도원이 있다고 해서 특히 여성 수도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찾았어요. 와, 정말 이 수녀님들의 환대를 이곳에서 느꼈는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 여성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성 수도원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면 아주 아담하고 깔끔한데 곧 수녀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또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아주 정말 이 정교회의 여성 수도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그래도 영어를 오스트레일리아. 잘하고 That's why. Because our spiritual father, that is there, the grave, Yes. that was his name, Augustine, and he loved Saint Augustine, and that was his name, and he built this monastery. This one, 1999. 1999년에 설립된 이 수도원은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사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정말 성 어거스틴을 좋아하고 존경했답니다. 이곳을 세운 신부님이 성 어거스틴 4세기의 그 인물을 굉장히 존경했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세우면서 세인트 어거스틴 모네스트리라고 이렇게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죠. 정말 귀한 영적 유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성 어거스틴이구나. 수도원이면서 우선 이제 교회에 보면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바로 이 마리아 옆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을 이렇게 했고요. 네, 이렇게 그 성경대가 있어서 섰더니 뭘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악보더라고요. 이곳에서 비잔틴. 과젠탄? Listen. 정말 이 수도원에서는 이 비잔틴 음악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잔틴 악보를 이렇게 보셨어요. 니. 예. 파이브. 그렇지만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비잔틴의 그 음계를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교회의 내부에 Yes. 성화를 그 직접 그린대요. 이것도 그린 거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을 지어 놓고 나서는 평생을 이제 성화를 그리면서 이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직접 수녀님이 배워서 이거 보시죠. You painted. 네, 아주 정교회의 중요한 그린 거라고. 이분이 20여 년 머무시면서 다 그리신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네. 점점 채워가실 거예요. 아마. 이곳을 페인팅을 하면서 이제 늘 이제 그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 이 교회를 채워나갈 겁니다. 예. 통상 이제 밖에 유명한 화가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수도사님이나 이 수녀님이 직접 배워서 이렇게 기도와 함께 이곳을 성화로 채워나가는 정말 경건한.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으로 차 한 잔 대접받겠다고. 와, 저는 이 여성 수도원을 처음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 이 방문자들을 모시는 곳인데, 야, 이 수녀님들께서 정말 정성껏 다과를 내오시는데 정말 이게 이 수도원의 한데 아브라함이 지나는 저는 천사를 나그네를
여성 수도원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지만 네. 여성 수도사님들께서 수녀님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를 대접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들의 대접을 받을 적마다 좀 더 영성에 몰두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성지가 좋다. 정말 열심히 또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복음의 길 비아 에그네티아를 따라가던 우리는 플로리나의 성 어거스틴 모네스트리 수도원이야말로 수도원을 일반 카페에서 주는 상업적인 게 그렇죠. 아니고 마음을 다해 대접하는 수녀님들의 이 사랑을 받습니다. 예, 마침 이제 우리를 이 그리스에서 국경을 넘어 북마게도냐까지 인도하는 기사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어요. 네, 정말 이분들의 기도 매일매일 무슨 기도를 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냐 물었더니 정말 이 세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자 이제 그리스 택시 기사를 이렇게 통해서 택시를 타고 국경을 넘어 비톨라, 그러니까 이 비톨라와 플로리나 요 사이가 국경인 거예요. 정확히 13km 이 가면은 국경이 나오고 그곳에서 13km를 다시 가면 이제 비톨라라고 하는 북마게도니아의 첫 도시. 이제 우리가 에그네티아의 스테이션 역할을 했던 플로리나를 떠나서 이제 네. 북쪽, 정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0여 킬로 북쪽에 비톨라까지 갑니다. 비톨라도 곧 에그네티아 길가에 도상에 났던 그렇죠. 도시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출발을 해서 펠라, 그다음에 에데사, 그리고 플로리나를 이제 방문하고 이제 북쪽 비톨라 지역으로 가서 오늘 저녁에는 아마 오크리드 비아 에그네티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오크리드에 여장을 부리길 바랍니다. 자, 지금 비톨라 북쪽을 그래서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이제 우리가 곧 넘게 되는데 이 플로리나 자체가 이제 산악지대이고, 자 보도가 나왔어요. 국경이 나왔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국경을 이제 먼저는 이제 그리스를 벗어나면서 이 북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이제 비톨라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그리스에서 국경을 넘은 몇 안 되는 한국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떠났던 그 비아 에그네티아를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발칸 지역 전체가 한때는 굉장히 화약고를 할 정도로, 유럽의 화약고를 할 정도로 위험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곳 So we are cross the border. 자, yes. 아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역사적인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를 떠나서 북마게도냐에 입국을 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도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듯이 여기 사람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가 남마케도니아고, 아니 진짜 마케도니아고, 지금 이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노스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민감한 거죠. 마케도니아의 진짜 후예가 누구냐? 그리스라고 맞아요. 부르는 거죠. 이 마게도냐, 특히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가장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유산을 그리스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북마게도냐의 요게 이제 가끔 나오는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북마게도냐와 그리스가 분쟁이 있지만 하나같이 정교회는 일치된 하나의 종교를 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비톨라라고 하는 고대
헤라클레스 린세스티스라고 하는 에그네티카의 중요한 도시에 들어섰고요. 네, 이곳에 들어서서 무엇보다도 현대 도시에서도 좀 외곽에 있는 이 아키올로지 고고학 유적, 바로 이것이 지날 때 지나더라도 사도 바울이 지났다면 이곳에 아마 방문을 했을 거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린세스티라고 하는 고대 당시의 도시명이죠. 이곳에 유적지가 있는데 이 극장이라든지 이 비톨라라고 하는 도시는 또 하나의 에그네티아가 지나갔던 도시,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번성했던 도시, 특히 로마 시대 때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곳에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비잔틴 시대 때에도 계속해서 그 에그네티아의 영향으로 번영을 네.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로마식 극장이 있고 또 지금 중앙에 이것이 이제 바실리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4세기의 에큐메니칼 회의 때에 이곳 대표가 왔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교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예. 거대한 비잔틴 시대 때 바실리카 교회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앱스가 있고 제단이 있으면서 동쪽을 향해 있고, 그리고 저쪽 뒤에 나르틱스와 아티리움까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쉽지 않은데 이미 비잔틴 시대 때의 이 거대한 기독교 도시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비톨라입니다. 마게도냐 여러 도시를 지나면서 방문했을,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강했냐면 이 헬라와 로마 시대 때의 이 아고라, 대중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장소에 이 거대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공감대가 예. 형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참 이 비잔틴 시대 때도 번성했던 이 비톨라 지역,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봅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드디어 비잔틴 시대를 열어서 이곳에 이제 번영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에 의해서 그렇죠. 군사 기지로 시작된 이 마을이 후에 이 로마의 군사로 비아 에그네티아가 지나가면서 도시가 더욱 공고히 되고, 이 도시는 계속해서 비잔틴 시대 때까지 이어지면서 중요한 비아 에그네티아의 도시가 됐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정말 아주 그 아담하게 이 동쪽을 향해서 난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설교단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명한 십자가에 이렇게 문양이 있는 설교단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앱스 네, 교회가 되는 정말 거죠. 이곳 드론을 통해서 보아도 거대한 두 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티리움이 여기 이렇게 우물을 중심으로 있고, 중간에 나르틱스가 있고, 저 앞에 나이브 본당이 있는 걸 보니까 저쪽 앱스에서부터 이곳까지 이 정말 거대한 바실리카 교회,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네. 이 비잔틴 시대 때에도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비톨라, 바로 이 에그네티카의 정말 이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드디어 기독교화된 비아 에그네티카의 도시였습니다.